우후죽순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질 것 같아요. 매매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뉴스가 좀 서서히 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힘이 좀 약해질 텐데,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부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오늘 시장도 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떠들썩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슈가 나왔던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로 이제 유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종목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은 그쪽 테마성 수급이 많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들 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당장의 이슈가 굉장히 핫하게 몰리는 곳에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런 유심이나 보안, 양자 이쪽의 테마는 철저하게 테마성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좀 떠들썩하게, 왜냐면은 가입자가 지금 2,300만 명,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이 지금 가입을 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좀 혼란을 겪고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적어도 뭐 한 1, 2주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뉴스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약간의 좀 안심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또 나오면은 주가의 변동성, 테마주들은 또 이런 하나하나의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뭐 관련주도 한번 쭉 정리를 해 볼 거고요. 종목이 워낙 많아서 어떤 이슈 때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뭐 이런 수급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오늘도 시장 대비 좀 움직임이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나왔었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실적에 따른 이슈 소멸 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서 차익 실현 때문에 좀 위아래 변동성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조선주도 전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잘 또 버티거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특징주가 또 엔터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터주, 뭐 화장품, 면세, 카지노,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점점 한한령 해제가 이제 임박이 다가오니까 관련주들이 좀 다시 슬슬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보면은 오늘 7%나 올랐고요. SM 이런 종목도 거의 다시 또 종가상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디어유 이런 종목도 좋았고, 호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만 무려 1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분위기가 좋죠. 그다음에 화장품도 뭐 VT, 실리콘2 전체적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이슈 빠르게 체크하고요. 이번 주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뭐 섹터나 테마 이런 것들 뭐 제 생각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핵심 일정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슈를 체크할 때는 요거 유심 대란을 빼놓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심 대란 조짐, 저는 개인적으로 KT이지만 저희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서 또 SKT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막 주말 동안에 변화를 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늘 또 영업이 시작하자마자 너무 몰려가지고 하루에 한 지점에서 1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기간이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 2,500만 명 다 바꾸면은 지점당 1,000명 정도씩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정을 보시면은 18일날 최초 인지, 그러니까 해킹을 인지했고요. 19일날 유심 데이터 유출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냐? 우리 또 25일날 그때 SK텔레콤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28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SK텔레콤 조치 검토 긴급 지시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대처가 좀 굉장히 느린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주말 내내 많은 분들이 떠들썩했습니다. 또 일부 요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SKT 이제 텔레콤 이제 쓰고 계신 분이 갑자기 먹통이 되고 알뜰폰이 개통이 되고 거기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지금 정찰 수사에 나갔다. 그래서 이거 뉴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나도 이거 통장 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급하게 이거라도 하시면은 좀 나아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심 변경이랑 명의 도용 방지, 뭐 유심 보호 이런 것들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잘 정리해 놓은 뭐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요즘에 좀 떡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일단은 막 서비스 신청을 하는데 엄청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앱들이 지금 먹통을 보이고 있다.
패스 앱도 지금 먹통이고 서비스 신청하는데 뭐 얼마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이러면서 막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뿌리난 고객들은 안 되겠다, 통신사를 갈아타자. SKT 정보 유출 우려에 가입자 큰 폭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6일 1,600여 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대요. 이게 진짜면은 SKT 당연히 주가에도 부정적이겠죠? 역시나 좀 많이 빠졌습니다. SK텔레콤 주가 보면은 오늘만 일단 6% 정도 급락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꽤 크게 증가를 했죠.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이런 것들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KT는 장중에 한 8%까지 올랐는데 종가는 한 3% 좀 안 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T 유심 교체 하루에 15만 개 모두 바꾸려면은 6개월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교체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쳤을 때 요거를 다음 달까지 유심 500만 개 추가 확보, 이제 물량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먼저 가입해라. 그러면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 먼저 가입하고 이게 물량이 이제 좀 되는 대로 6개월 안에 전부 다 이제 교체를 해드리겠다,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휴대전화 개통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하면 100%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장 테마주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게 좀 중요하겠죠. 자, 양자 관련주도 일제 올랐고 보안 막 다 올랐어요. 보시면은 ISTK 같은 종목도 물리적 복제 방지, 결합, 유심 상용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양자 쪽도 이제 양자랑 같이 이제 결합을 하면은 보안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ICTK 포함 다른 양자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고, 어떻게 보면은 SKT가 최근에 보안보다 AI 투자에 좀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에 집중을 하니까 통신이 뚫렸다, 그래서 다시 보안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안주들이 지금 왜 이렇게 들썩거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움직이는 보안주들 대부분 시가총액 500억, 1000억 이렇게 소형주예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반짝 올랐다가 또 이슈가 또 조금 수그라들면은 급격한 또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공급 부족이잖아. 공급 부족이니까 유심 관련해서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유비벨록스, 엑스큐어, 이루원, 코나이, 옴니시스템, 한솔, 인티큐브, 뉴스 나온 걸로 위주로 정리를 한 거라서 일부 또 확실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보안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점 상관 종목들도 있고 한싹, 모니터랩, 센즈랩, 인스피엄, 지니언스, 신시웨이, 안랩, 사이버원 이런 종목들이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인증도 중요해진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아톤, 한국 정보인증,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왔고요. 알뜰폰 유심 보호 서비스 관련해서 IG비전, LG, 헬로비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쪽도 부각이 되니까 ICTK 포함해서 다른 양자 테마주도 또 같이 한 번씩 더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이 워낙 많아. 이 외에도 정리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후죽순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다른 테마주들이 다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질 것 같아요. 또 혹시나 피해 사례가 나오면은 또 한 번 더 들썩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수급주 매매는 아니고 테마성 뉴스 관련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매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자체는 쉽지는 않아서 저도 매매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급주 위주 매매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조선주 이렇게 종목들 롱숏 전략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요런 매매들은 여러분들 요런 테마성 특징이 뭐냐면 지금 한창 핫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뉴스의 빈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치 싸움을 시작합니다. 눈치 싸움 하다가 야 잠깐만 뉴스가 좀 서서히 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힘이 좀 약해질 텐데,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부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근데 또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오늘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는데 물론 종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또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2,586억 원. 엄청나게 잘 나온 거거든요. 작년 동분기 대비 389%나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런 기대감으로 좀 미리 올랐는데 차익 실현할 분들은 또 이 차익 실현했고, 이전에 우리 체크를 했지만 이제 미국 해군 장관이 이제 수요일날 또 방한을 해서 조선소 한번 쭉 둘러보죠. 그래서 거의 관련해서 오르기도 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제 수요일 전후로 해서 충분히 이슈 소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보시는 분들. 하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계속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단기적인 모멘트는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실적 하나 지나갔고 방한 이슈 하나 수요일날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지지부진합니다. 반도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관세에 대해서 뭔가 아직도 중국과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이슈가 없고 실적 나쁘지 않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하이닉스를 또 저격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또 빙산이 온다. 맨날 뭐 겨울 뭐 빙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이번에도 또 이 빙산이 온다라고 하면서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실적 좋은 거 알겠다. 앞으로가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딥시크 R2 토큰당 단가 챗 GPT 대비 2.7% 너무 확 줄어든 거 아닌가요? 이게 토큰당 단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 AI를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딥시크가 이번에 엄청나게 또 단가를 내릴 거기 때문에 토큰당 단가를 두 번째 쇼크가 예고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부 정보가 일단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개된 정보가 만약에 사실일 경우 글로벌 AI 시장에 두 번째 쇼크를 줄 것이다. 우리 그때도 딥시크 나오고 미국에서 AI 관련 기술주들 엔비디아 포함해갖고 막 출렁출렁 거렸잖아요. 중국한테 진짜 이거 이러다가 AI 패권 뺏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출렁거렸죠.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아니지, 그래도 미국이지 하면서 또 올랐다가 이번에 또 공개할 때마다 또 출렁거릴지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중국 AI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로봇 자율주행 혁신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은 BHI가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5,200억 규모의 이제 필리핀 에너지 설비 수주 내용이 나왔고요. 보면은 또 추가로 한수원, 체코 원전 이제 5월 초에 최종 계약이 유력하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내용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핵심 기자재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추가 수주 언제쯤 또 나올지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계속 V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엄청나게 강했던 BHI도 거래량 크게 증가시키면서 또 멋지게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주들 또 당분간 좀 원전 관련해서도 순환매 그런 장세도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가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연례 시장 분류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공매도 금지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해소를 했기 때문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설레발 치기에는 외국인들이 맨날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 맨날 팔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핵심 일정 말씀드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연준 4월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미국 재무부는 예상 차입 규모 발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뷰티 월드 전시회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에는 보셨다시피 하나오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에 좀 역대급 해킹이 터졌는데 타이밍이 이런 내용도 있네요. 5월 1일까지 미국 정보보안 전시회 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 관련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다양한 이런 지수들, 지표들이 나오고 메타에서는 생성형 AI 컨퍼런스 라마콘이 개최가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어떤 협력이 발표될지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실적 발표, 에코프로 BM, 삼성전기, 하이브 등등등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는 코카콜라, 페이팔, 화이자 이런 종목들이 나오네요. 스타벅스.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미국 1분기 GDP, 미국 3월 PCE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주니어 방한 요것 때문에 신세계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였죠. 근데 지금 벌써 지지부진합니다. 사람들이 한 수합, 두 수합, 세 수합을 바라보면서 자꾸 차익 실현하니까 뭔가 이제 모멘텀이 쉽게 붙지는 않고, 오늘은 아시겠지만 또 보안, 또 이런 양자, 유심 관련주의 수급이 가는 바람에 그 외의 테마들은 거의 싹 다
같다, 거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거 때문에 조선주 지금 핫하죠. 미국 해군성 장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소 방문 이 이슈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도 만나고 장관 만나서 이제 통상 협상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그래서 이 모멘텀 때문에 지금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조선 쪽으로 우르르 몰려서 지난주부터 몰렸고 이제 슬슬 여기에서 어떻게 또 롱숏 전략이 나올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는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이런 거 나오고 그 외에도 굵직한 회사들 다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등등등 에코프로 LNF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는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런 종목들도 나오네요. 미국 장에서는. 그 다음에 5월 1일입니다. 이날은 목요일. 우리나라 장은 휴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휴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홍콩, 독일, 프랑스 다 휴장이네. 다 휴장이고 그리고 한국의 4월 수출입 잠정치가 나오고 일본은 BOJ 기준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현기차 4월 판매 데이터 이날 미국장은 장 끝나고 애플, 아마존 이런 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것도 아마 꽤 변동성이 크겠죠. 미국장에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중국 증시는 이제 휴장이고 한국은 이제 4월 CPI가 나오고 미국은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큰 이슈는 없는데 아마 이 날은 그 전에 요거 실적 발표한 것들 또 반영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화도 휴장이죠. 월화 휴장이니까 뭔가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관망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주 일정 간단하게 본다면은 요거 여기 있습니다. FOMC 회의 7일 6일부터 7일까지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요게 아마 미국장에서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고 그 외에도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다 보안 뭐 유심 요런 애들만 움직이고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수급주로 움직이는 부분이랑 테마주 완전히 테마주 유심 보안 양자 이쪽으로 움직인 수급이 발리고 있고 플러스 하나 더 중국 관련주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게임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엔터, 화장품, 그 다음에 뭐 면세, 카지노 이런 쪽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요 세 가지 줄기를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수급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 하려고 하고 있고 수급주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좀 강하게 올랐던 하나 솔루션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종목도 있고 플러스 이제 조선주들 무조건 뭐 매수가 아니라 매수 타점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저는 일부 숏포지션도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좀 매매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나 양자 이제 유심 관련해서 또 양호한 패턴이 나온다면 거기에서도 일부 매매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전국적으로 좀 난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여기에서 단타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뭐 비중은 크게 하긴 어렵겠죠.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고 움직임이 가볍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매매만 좀 하지 않을까. 비중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말씀드렸던 수급주 내에서만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는 플러스 또 하나 더는 이제 엔터, 화장품,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수혜주로 움직임도 나올 수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줄기로 보고 뭐 플러스 알파 한다면 나트륨 배터리도 오늘은 좀 잠잠하긴 한데 완전히 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요것도 아마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대면 진료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강하진 않는데 아무튼 요쪽까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정리 다 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뭐 주덕의 뭐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을 참고하시면은 더 좀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